오늘은 2기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무회의입니다. 지난번 청와대에서 장관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분이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처를 맡아서 내가 일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흥분되고 너무 기다려진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인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처는 분명히 잘 되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확신을 마음으로 갖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는 사람보다 또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좋아서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못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창의성을 얘기하고 뭐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국정이라는 것이 항상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든 바탕에 뭐가 있냐 하면 저는 열정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그냥 빨리 내가 이거를 완수해야지 그런 어떤 막 좋아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창의적인 생각도 나오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극복할 힘이 거기서 생긴다고 봅니다. 또 맨날 그 협업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협업도 잘 안 되는 이유라면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 한다면은 협업이 왜 안 되겠습니까? 요것만 어떻게 챙겨서 그냥 가야지 하는 거는 열정이나 사명감이 있는 마음으로서는 그 협업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열정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도 앞으로 협업이 안 될 건가 하는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갈 때 어떻게 성공을 안 할래야 안 할 도리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기 내각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한민국의 대혁신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정말 막중한 그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이 사명 완수의 가장 소중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근데 열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골똘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잘 이뤄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총리께서 국가 혁신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듯이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안전혁신, 부패 척결 등 국가혁신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혁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거를 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쌓여온 뿌리 깊은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고는 언제 어디서 그 묵은 문제들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국가 발전도 국민 행복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의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또 불편이 따를 수도 있고 기득권을 버려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족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배도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듯이 이 불씨도 확 꺼져버리면은 이제는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주시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의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주도 면밀한 처방과 경제 운영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팀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 재정을 비롯해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지금 참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돈이 없다, 뭐 세수가 잘 안 거친다 이렇지만 우리가 아주 세계에서 정말 첫째, 둘째 가는 그런 빈곤한 나라가 됐을 때는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열정과 창의적인 노력과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그런 실망보다는 그때도 해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그 머리만 잘 쓰고 정말 국민과 함께 공감대를 이루어서 해낸다면 그런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 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수치는 정말 필요 없어요.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 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는 돈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 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점검,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 만들었으면 반드시 추진하고 추진했으면 기대한 효과가 나야 합니다.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주도 면밀하게 점검해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또 올 상반기에 대전과 대구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마련할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지역 인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창업으로 그것을 연결하고 또 중소, 중견 기업을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키워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마다 지역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가는 모범적인 운영 모델을 만들고 이것이 창조경제의 성공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두가 하나가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세월호 후속 조치와 국가 혁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데 여와 야, 국회와 행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협력해서 국가 혁신과 경제 살리기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말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로 방만 경영 개선과 부채 감축 이행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여 개 기관이 노사 합의를 거쳐서 방만 경영 개선을 완료했고 특히 39개 중점 관리 대상 기관 중에 16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눈앞에 작은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직 방만 경영 개선 논의를 진행 중인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을 명심하고 대승적 자세로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각 부처도 소관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계획을 평가할 때 우수기관에는 노력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완료될 예정인데 이전 기관 그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 출범 이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복지 프로그램이 무려 19개 부처 289개에 달해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유사 중복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과 위상도 한층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보장위원회는 정책의 기본 방향과 각종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사무국이 설치된 그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향후에는 사회부총리도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고 위원장을 맡은 총리께서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유사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필요시에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서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에 세월호 희생자 수색 작업을 한 후에 복귀를 하던 소방 헬기가 추락해서 5명의 소방 공무원이 고귀한 희생을 하였습니다.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이분들이 오히려 희생을 한 것입니다. 이 희생자 분들이 보여준 그 국민을 위한 헌신에 깊은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 또 모든 공직자들이 이분들을 귀감으로 삼아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소방 공무원 인력과 소방 장비를 보강해서 소방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방 공무원의 희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안전처 신설을 계기로 재난안전관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 단위의 통합적 재난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너무나 규모도 크고 또 종류도 다양해서 이렇게 지휘체계를 일원하지 않고는 그 대형 재난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국가안전처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협력을 해주시고 또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잘 당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다가 또 일 터지면 어쩔 겁니까? 앞으로 구조재난 기능 강화와 더불어서 인력 확충 및 장비 지원과 근로 여건을 분명히 개선시켜 나갈 것인 만큼 소방 공무원들께서도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통일준비위원회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통일 이후의 한반도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분명하고 실현 가능한 미래로 다가올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규정상 제한된 인원으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통일 준비는 모든 정부 부처의 몫입니다. 전 부처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모두에도 당부 말씀드렸지만 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경제 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국무위원 한 분 한 분부터 이 나쁜 규제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 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 개혁의 재점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지난 그 끝장 토론에서 제기된 현장 과제를 포함해 규제 개혁 신문고 등 다양한 규제를 통해 제기된 규제 개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이 자리에서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침 이번에 규제 개혁 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서 건의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 정보 포털을 개편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시연하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